테슬라 AI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5월 16일 오후 2시경 X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약 2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FSD가 호주 멜버른에서 복잡한 도심을 누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슬라 AI는 영상과 함께 네 맞습니다. 후크턴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후크턴이 무엇인가 저도 생소한 개념이라서 찾아보니 후크턴은 호주, 특히 멜버른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교통 규칙으로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가 먼저 좌측 차선으로 이동해 직진 신호를 기다린 후 교차로가 비워질 때 우회전을 완료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영상 초반부에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왼쪽으로 확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이 장면이 바로 후크턴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복잡한 교통 시스템까지 FSD는 수월하게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FSD는 정말 폭이 좁은 건물 사이 도로에서부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교차로까지 곳곳을 누비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전해냅니다. 이 영상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최초의 FSD 우핸들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FSD 시스템이 다양한 도로 조건과 교통 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며 특히 호주의 훅턴과 같은 사람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교통 법칙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핸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동차 시장을 포함합니다. 호주뿐만이 아니고 일본, 영국, 인도, 홍콩, 뉴질랜드 등이 해당합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가 이러한 시장에서 FSD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신감 또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같은 날 충격적 영상을 추가로 더 공개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테슬라 유럽 및 중동 계정은 감독형 FSD는 파리 에투알 개선문의 복잡한 원형 교차로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더 큰 원형 교차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55초간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에투알 개선문 회전 교차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잡한 교통환경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12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명확한 차선이 없고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 다양한 차량이 혼재합니다. 영상만 보더라도 그 복잡함과 정신없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FSD는 성공적으로 상황을 처리합니다. 이는 FSD가 교통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게시물의 끝에 넣은 규제 승인 대기 중이라는 문구는 유럽에서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올해 1분기 중국과 함께 승인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중국보다도 훨씬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빠른 승인을 호소하는 것이겠죠. 이로 추정컨대 테슬라는 아마 판매 중인 모든 국가에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테스트하고 있겠죠. 북미, 중국, 유럽, 호주, 좌핸들, 우핸들 모든 국가에서 구동이 가능한 FSD의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작동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승인만 된다면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매일매일 운전으로 교통받으며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출퇴근길이 휴식처럼 바뀔 테니까 말입니다. 38만 팔로워의 테슬라 코노믹스는 어떤 회사도 테슬라처럼 신경망 AI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소화하여 차량을 개선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 뒤에 2위 회사가 있다면 그 격차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봐야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논 프라브다 뉴스는 파리에서 여러 번 운전해 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도전적인 운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즐겁게 느끼거나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FSD가 이를 잘 처리한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웨이모는 아마 멈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FSD 실력에 감탄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감탄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머쉬룸바는 그 성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개선문 로터리에서 좀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빽빽해서 거의 안 움직이고 혼잡하고 뒤죽박죽인 교통 상황일 때 다시 시도해보세요 라며 영상의 조건이 극한이 아니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해보길 바라였습니다.
X유저 마이크 P는 5월 5일 FSD에서 가장 싫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에서 경유지를 추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경고음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FSD를 멈추고 수동으로 운전하면서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특이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잔소리는 다소 과도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강한 경고가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책임 소재 관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저는 운전자가 자리에서 제한된 감독만 하면 되는 광범위한 FSD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테슬라는 연말까지 충분히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FSD의 과도한 경고 알람에 불만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며 동조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도 해당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안전 규제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전방 주시 알람이 오히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목표는 점차적으로 전방 주시 알람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리하면 매월 $99의 FSD 구독료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 주시 알람이 절반으로만 줄어든다고 해도 같은 구간에서의 운전 만족도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예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테슬라는 FSD 13.2.9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홀마스 카탈로그는 5월 16일 X의 13.2.9 버전에서 실내 카메라로 인한 전방 주시 경고가 훨씬 덜 짜증납니다. 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FSD를 이끌고 있는 아쇼크 웰루스와미는 매우 필요했던 거지 라며 실제로 해당 경고 알림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선 유저들이 불편했던 점을 테슬라는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5월 17일 X에서는 최근 테슬라가 월가 분석가들에게 제공한 정보라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보택시는 6월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프로그램은 초대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10대에서 20대가량의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옵티머스는 현재 월 1000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테슬라는 4분기 투자자 대상 생산 투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세대 생산 라인은 월 10,00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옵티머스용 신경망은 테슬라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도조2는 2026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도조3는 2028년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컴퓨터 용량을 10배로 늘리고 더 저렴한 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저 스태프는 로보택시의 초기 출시 숫자가 실망스럽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과 방대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20대만으론 훌륭한 행사를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초대 절차는 이해할 만하지만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며 아쉬워하였습니다. 이에 유저 안드레이 리아 호비치는 어딘가에서는 시작해야 합니다. 테스트하고 확장하겠죠. 규제 감독과 실패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발사와 비슷합니다. 먼저 데모 비행, 그 다음 테스트 파일럿과 함께 자격 검증 비행을 하고 그 후에야 캡슐을 운용에 투입하듯 말이죠. 라며 시작은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확장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관련 정보에서 월 1000대의 생산 능력을 현재 갖췄다고 하는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부정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에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는 옵티머스 월 1000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라면서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앞에 로보택시 10대에서 20대 정보 또한 100% 믿을 만한 것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6월은 곧 오니까 그때 알게 되겠죠. 어쨌든 몇 개월 아니면 옵티머스가 월 1000대씩 생산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벅찹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기가 베를린에서도 무인으로 생산 차량이 물류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도 드론 관찰자가 있고 그의 이름은 토비아스 린드라고 합니다. 그가 5월 12일에 찍은 영상 속 클립을 보면 그는 일부 차량이 이제 운전자 없이 물류구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기가 상하이에서도 조만간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 테슬라 방화 테러들이 일어나고 주식이 2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지난 대선 부통령 후보였던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 전 요즘 테슬라 주가를 보며 힘을 얻습니다 라는 망언을 해서 매우 큰 공분을 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시 글을 보고 극도로 형편없는 인간이라면서 분노했었죠. 그리고 2개월간 테슬라 주가는 많이 상승해서 현재 350불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팀 월즈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안녕 팀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면서 한방 되돌려주었습니다. 4.6만 팔로워의 카일 코너가 테슬라 메가차저에서 세미에 충전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가까이서 실제적인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첫 영상인 듯 한데요. 이분도 덩치가 꽤 있으신 분일 텐데 뒤에 보이는 메가차저 충전기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반전은 엄청난 전력을 충전시키는 이 충전선이 매우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용 충전소에 무지막지한 CCS1 케이블을 보다 보니 그게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기술이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